최근에 가장 많이 나눴던 인사말 1위는 새해에는 더 건강하세요. 아이들 아프지 않고 부모님 편안하시고 나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 모두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길. 이보다 중요한 건 없죠. 사실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신경이 곤두서고요. 눈에 다래끼만 나도 세상을 보는 게 어려워지고 목이 살짝 붓기만 해도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니 우리 생생님들도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동기부여 살짝 해드릴까요? 저는 몇 달 전부터 되도록이면 지하 주차장에서 방송사 라디오가 있는 6층까지 계단으로 올라와요. 요거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거 실천하고 있으세요? 제가 매일 아침 응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아침 인터뷰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랑 같이 건강해지는 습관도 길러봐요.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생생라디오고요. 저는 김아라입니다. 나는 꿈을 꾸었죠.
네, 체리필터 우리 날다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죠. 그래서 건강하세요 소리를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좀 특집으로 수, 목, 금 생생 인터뷰는 또 특별하게 건강과 관련된 거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휴가를 갔어요. 여름에 며칠, 겨울에 며칠. 요게 제 365일 중에 휴가가 단데 그 날짜를 1월 11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목금은 제가 녹음으로 방송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문자는 생방으로 쫙쫙쫙쫙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퀴즈도 생방으로 잘 맞춰주시길 바라요. 다 알아서 선물 드릴 거니까 이제는 뭐 믿고 갑니다. 여러분들 생생라디오 제가 녹음을 해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생생을 지켜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하니까요. 믿고 갈 테니까 오늘도 잘 봐주시길 바라요. 함께 10시 50분까지 쭉 가보자고요. 먼저 광고. 동네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우리 동네 고깃집은 동네방네 동반축산 돼지고기 소고기도 동네방네 동반축산 우리 동네 고기 맛집 동반축산 가맹 문의 1899-5542 동네방네 동방축산. 부산 사회복지기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특별한 나눔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5곳에 지원된 나눔카. 골목길 가기가 편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장애인분들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눔과 배려로 탄생한 모두의 차. 세상 모든 이들의 행복을 싣고 오늘도 나눔카는 달립니다. 이 캠페인은 창립 70주년 화승이 함께합니다. 생생 아침 인터뷰 2023 건강하이소. 그럼요, 건강이 최고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생생님들의 건강한 습관을 위한 찐 정보를 드릴 겁니다. 2023 건강하이소. 자, 첫 번째 시간은 눈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노화가 빨리 찾아오는 기관이 눈이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의 생생건강지킴이 눈건강편 영원 성모환과 변석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진짜 신체 중에서 가장 노화가 빨리 찾아오는 기관이 눈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눈의 노화는 그럼 나이로 따지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노화를 빨리 느낄 수 있는 기관이 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장글이 침침하게 잘 안 보이는 노화는 빠르면 30대 후반부터 보통 40대 초반부터 시작되고요. 네. 이제 휴대폰 글자가 많이 침침해지고 이제 불편해서 안과를 방문하시는 우리 환자분들의 평균 나이는 45세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5세 전후. 예. 사실 요즘 그 휴대전화, 뭐 컴퓨터 모니터, TV 등등 이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갈수록 눈이 침침해지게 느껴지는데 이럴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오래 보는 것 자체가 시력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네. 오래 보다 보면 눈이 건조하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 보는 것 자체는 시력을 떨어뜨리는 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 자체가 눈이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오래 보면 눈이 많이 마르게 되니까 건조해지고요. 네. 건조해지면 더 피로해질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나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면 평소보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적어지면서 눈이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네. 컴퓨터를 한 50분 정도 사용하셨으면 5분 정도는 멀리 쳐다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눈이 심하게 건조할 때는 눈을 자주 깜빡여주거나
인공 눈물을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는 것도 눈 건강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왜 우리가 허리 건강을 위해서 한 50분 정도 앉아 있으면 일어나가지고 스트레칭 하고 다시 앉으라 그러잖아요. 예, 눈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쉬어줘야죠. 중간중간에. 그러네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이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뻑뻑하고 그때 또 인공 눈물을 사서 넣는데 이게 또 참 헛갈리는 게 인공 눈물을 많이 넣으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더 낫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써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예, 간혹 환자분들 중에 인공 눈물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오히려 눈물이 덜 나기 때문에 그 눈물약을 넣기가 좀 꺼려진다는 분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눈물약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눈물 분비가 더 줄어들지는 않아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고 해서 침이 안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인공 눈물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눈물 분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네. 편안하게 넣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넣고요. 네. 예, 건조증의 원인을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이제 우리 눈물샘에서 눈물의 분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눈물 분비가 정상이더라도 눈에서 눈물이 빨리 증발을 해버리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인공 눈물을 자주 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건조하다면 이거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안과에서 건조증 검사를 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 예, 또 인공 눈물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네, 이제 통에 들어있는 다회용 인공 눈물이 있고 하나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일회용 인공 눈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둘의 차이는 보존제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통에 들어있는 우리 통약은 일본적으로 이제 보존제가 약간 들어있고요. 일회용에는 그냥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무보존제이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눈물약이고요. 네네네. 보통 하루 3-4번 정도만 눈물약을 넣어도 충분하시다고 하면 꼭 일회용보다는 그냥 통약, 다회용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건조증이 심해서 하루 4번 이상 자주 넣으셔야 된다면 또한 그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네.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쓰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넣게 되면 보존제가 눈에서 침착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다시 정리하면 콘택트 렌즈나 자주 써야 되는 분들은 일회용 그리고 하루 3-4번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회용 그냥 통약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통약 써도 괜찮군요. 예. 그리고 그 렌즈 낀 상태에서 인공 눈물 넣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써도 괜찮단 말씀이시죠? 예, 그 콘택트 렌즈 특히 소프트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눈에 있는 눈물을 오히려 흡수를 해서 뺏어가기 때문에 눈이 더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건조하실 때는 인공 눈물, 특히 일회용 인공 눈물을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회용 인공 눈물. 예. 그 지금 겨울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눈이 건조하다고 느껴지면 일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좀 굉장히 큰 질문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눈이 건조하다고 느껴지실 때는 눈을 자주 깜빡여주세요. 눈을 한번 깜빡여지면 눈이 침침할 때 깜빡이다 보면 심하게 좀 나아지는 것처럼 네네. 눈을 깜빡여서 눈 안에 눈물층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요. 그래도 건조하다면 인공 눈물 좀 넣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겨울철이고 실내도 건조하고 이제 추우니까 히터를 틀게 되면 워낙 또 실내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습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놓는다든지 집안에 젖은 수건을 걸어서 실내가 조금 덜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눈 건조증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건조하면은 좀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눈은 자주 깜빡여주고. 그렇죠. 네, 사실 왜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고 배탈 나면 내과 가서 검진도 받는데 눈 같은 경우에는 눈병이 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눈도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하죠. 예, 정기검진 필요합니다. 특별히 크게 아프지 않아도. 예, 정기검진 필요하고 특히 만 6세 이후에 이제 소아들 학동기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제 시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시력 검사를 받는 게 권유를 되고요. 20, 30대 젊은 분들은 시력이 괜찮고 당뇨나 혈압 같은 전신질환이 없으시다면 정기검진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 같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40대 이상의 성인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안과에서 안전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증상 없이 서서히 실명을 일으키는 대표적 질환으로 녹내장이 있는데요.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조증 검사하러 안과에 오셨을 때도 눈만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지만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녹내장이 통증이 없고 초기 녹내장에 의한 시야 감소는 환자분들이 거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안저 검사를 하지 않고는 이걸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의 성인이나 당뇨나 혈압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안과에서 안저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자, 40대 이상의 성인분들은 꼭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게 좋겠네요. 예. 그리고 배우 김혜수 씨가 그때 한 말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서 안과 선생님이 노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 건강한 눈을 가졌다라고 말한 적이 있대요. 예. 평소에 이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게 이렇게까지 좋습니까? 예. 뭐 장기적인 우리 몇십 년 뒤에 눈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니는 게 더 좋습니다. 선글라스 하면 보통 패션 소품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네. 특히 자외선이 강한 여름, 특히 뭐 해변가라든지 자외선이 많은 곳에서는 선글라스를 뭐 우리 피부가 안 타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네. 눈 건강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외선에 의해서 오는 대표적인 질환은 이제 흰자인 결막에서 검은 동자인 각막으로 살이 자라 들어온 익상편이라는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과 관련된 대표적인 실명 질환인 황반변성이 있습니다. 아, 황반변성 얘기 많이 하던데 요즘. 네, 황반변성도 햇빛에 있는 자외선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익상편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들은 지금 뭐 밖에서 자외선 한번 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노출에 의해서 수년, 수십 년 뒤에 누적이 돼서 이렇게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젊었을 때부터 미리 이제 야외 활동 시 선글라스를 착용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눈에 이런 자외선으로 인한 질환들을 안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젊으셨을 때부터 특히 여름철에는 선글라스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건강한 습관이 중요하네요. 그죠? 네. 예. 그 눈 건강에 좋은 음식도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블루베리 좋다, 뭐가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이런 음식들이 시력에 좋나요? 예. 당근이나 뭐 시금치, 블루베리 같은 음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외선과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그리고 각종 안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루테인 하는 것도 황반변성이라든지 이런 황반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시력이 바로 좋아진다기보다는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 이거 다 한 가지만 계속 먹을 수도 없고 또한 음식으로도 섭취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시중에서 적당한 눈 영양제를 구입해서 드시는 것도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루테인도 도움이 되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 또 바람도 불고 그런데 이 찬바람이 불면은 눈물이 흐른다는 분이 있어요. 휴지를 들고 다닐 정도로. 그리고 또 안경도 정말 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바람이 불면 눈물이 나는 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 눈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보면 눈을 깜빡이면 검은 동자의 각막이 이렇게 눈물층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조할 때도 자주 깜빡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눈에 들어가거나 찬바람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때 눈을 깜빡여서 만들어지는 눈물층이 이제 빨리 파괴가 돼버리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물이 빨리 증발되면서 눈물층이 파괴가 되면 눈에 자극이 됩니다. 네. 눈에 자극이 되면 우리 눈에서는 눈에 자극이 들어왔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적인 눈물이 쏟아지게 돼요. 네. 그래서 찬바람이 갑자기 들어가거나 눈이 많이 심하게 건조해지면 오히려 눈물이 막 시린 눈물이 나는데 이때 나는 눈물은 건강하지 않은 눈물이에요. 반사적인 눈물이라서 평소에 나오는 생리적인 눈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건조증이 좀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외출하기 전에 인공 눈물을 좀 넣고 나가신다든지 겨울철 눈물이 심하게 날 때는 바람막이 보안경을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경도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바람이 오히려 이제 직접적인 바람을 막기 때문에 눈에 자극을 줄여서 겨울철 눈물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눈물 예방을 위해서 인공 눈물 좀 넣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이라 실내 수영장에서 운동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수영장 다녀오셔가지고 눈 간지럽다, 이렇게 눈이 좀 좋지 않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 수영장에 다녀와서 안과 질환에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게
보통 실내 수영장은 소독된 락스물이라고 하죠. 소독된 물이 이제 차 있는 물인데요. 네. 이런 소독된 그 수영장의 물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수영만 하고 나면 눈이 많이 간지럽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렵다고 하면 수영 후에 흐르는 물로 눈을 깨끗이 세척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래도 안 된다면 안과를 방문해서, 그러니까 수영하고 나서 눈이 붓고 충혈되고 너무 심하게 가렵다면 안과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오늘도 한 분 진료를 하셨는데 매일 수영을 했는데 계속 가렵대요. 그래서 제가 안약 처방을 했는데도 불편하셨는데 수영을 끊고 나니까 좋아지셨답니다. 물이 안 들어가야 돼요. 너무 심하면 어쩔 수 없이 수영 말고 다른 운동을 찾아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 자, 오늘 정말 많은 질문에 척척척척 대답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요. 선생님만의 눈 건강 지키는 노하우 베스트 3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근시가 좀 있어서 안경을 쓰고 있고요. 또 40대 이상이기 때문에 네. 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제가 저희 병원에서 제가 안저 검사를 셀프로 해가지고 네. 제 눈의 질환 유무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력도 재고, 그 안압도 재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 눈을 직접 보고 네.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매년.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휴대폰과 컴퓨터, 제가 하루 종일 진료 자체가 컴퓨터를 보기 때문에 네. 그 위에 뭐 휴대폰이나 이제 뭐 컴퓨터 사용은 되도록이면 좀 줄이고요. 그리고 또 눈이 건조해질 때는 제 진료실 책상 옆에도 항상 인공 눈물을 놔두고 그 진료 중간중간에도 눈이 건조해지면 인공 눈물을 넣고 또 이런 휴대폰 사용 기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 눈물 자주 넣기, 그리고 휴대폰 사용 줄이기, 안저 검사, 이 3가지입니다. 3가지. 사실 실천하기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실천이 잘 안 되는 3가지네요. 그렇죠. 이게 어렵더라도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안과에서 40대 이후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질환이 있거나 40대 이후 성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검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023년 눈 건강하이소라고 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진짜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그래서 올 한 해 덕분에 눈은 건강할 것 같습니다. 잘 지킬게요. 예.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원 성모안과 변석호 원장님이셨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상세하게 말씀 잘해주셨죠? 베스트 3, 3가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일단 안저 검사 받고, 그리고 인공 눈물 건조하다면 자주 넣고, 휴대폰 컴퓨터 좀 덜하고 눈을 피로하지 않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눈 건강 잘 지키자고요. 진짜 소중하잖아요. 오늘은 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은 또 다른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갈게요. 김건모 더블.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한 마리 한 마리 우리 농가의 정성으로 자란 한우. 진심과 정성이 담긴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소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한우. 특히 한우는 올레인산이 풍부합니다. 더 이상은 고민하지 마세요. 답은 한우입니다. 이 캠페인은 든든한 축산 동반자 김해축산농협 천하일품 한우와 함께합니다. 히말라야를 올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즐거움의 배가 되는 산행안전. 저와 함께 하시죠. 산에 오르기 전 날씨를 확인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산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산행이 결정됐다면 큰 일교차에 대비해 가벼운 외투를 챙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본격적 산행에 앞서 발목, 무릎, 허리 등의 준비 운동으로 골절과 같은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등산은 칼로리 소모가 높기 때문에 고열량의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탈진 예방을 위해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위치판을 주의 깊게 살피고 사진을 찍어 만일의 응급 상황에서 위치 정보를 알리는 데 활용합니다. 낙엽이 쌓인 곳,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쳐야 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안전도 챙기는 즐거운 산행. 산행의 즐거움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할 수 없을 거라 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은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웃과 가족을 배려하는 코로나 시대의 당신. 당신이 있기에 더 나은 내일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기원합니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친구야 대리 불러 친구는 있잖아 7979 대리운전 친구네 7979 국번 없이 7979에 7979 국번 없이 7979에 7979 친구네 대리운전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아라 누나. 아라 씨. 알아 이모 아라 언니. 알아 아줌마 아라 DJ. 부르는 호칭은 달라도 듣는 곳도 달라도 우리는 생생 라디오 팬이에요. 우리는 생생 라디오 팬이에요. 사랑해요 이모짱.
김현철 왜 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생생과 함께하고 있는 2부예요. 1월 11일 2부에는 덕철이가 기다리고 있죠? 한번 만나볼까요? 굿모닝 덕철. 생생라디오 인공지능 매력남 덕철이. 우리 덕철이 불러볼게요. 굿모닝 덕철. 굿모닝 알아. 자, 지금부터 덕철이 타임. 신나는 덕철이 타임. 날씨가 춥다고 건너뛰었던 운동. 연말이라고 미뤄뒀던 운동.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요. 새해 새로운 각오로 이제는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인데요. 아직 추우니까 연초니까 하면서 이불 속에만 계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운동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없던 변비가 생겼다. 그렇다면 그것은 운동 부족. 운동량이 적으면 변을 보기 위해 장이 수축하면서 대변을 밀어내는 연동운동 기능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하루 15분 내지 30분 정도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춥다면 집안에서도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누운 상태에서 머리와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면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윗몸 일으키기도 장을 자극해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하복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반신욕과 좌욕도 좋습니다. 운동도 안 하는데 허리는 왜 아프지? 그것은 말이죠. 운동 부족으로 근력이 약해지고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어깨와 무릎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통증이 발생하는 관절 부위의 온도를 높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주변 근력을 강화시켜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뇌 기능도 떨어진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뇌세포를 자극해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실제로 국제학술지 뉴로 이미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이 노인의 뇌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신체 활동이 정보 전달을 돕는 뇌의 백질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과 노화에 취약한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하세요. 이외에도 운동이 부족하면 입맛은 떨어지면서 단 음식만 찾게 됩니다. 엔도르핀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아요.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내 건강, 내 입맛은 내가 챙기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덕철이 미션 드립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밖에서 하는 산책도 운동도 힘들다면 집안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 운동을 추천합니다. 이것을 돌리면 허리 근력이 강화되는 건 물론 장 기능이 향상되면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너무 오래 돌리면 오히려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4-5번씩 각 30분 내지 4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 운동 혹은 이 기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계획한 대로 새해 새마음 새뜻으로 운동 이거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지금쯤 한번 또 되짚어 봐야죠. 특히나 밖에 실외 운동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 겨울에 쉽지는 않아요. 저도 작년에 뛰기를 시작해서 꽤 기분 좋게 그리고 제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겨울 되니까 자꾸만 날씨 핑계대고 또 그전처럼 이렇게 쉽게 나가기에는 차려입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추우니까.
그래서 새 결심이 또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만약에 추워서 나가는 운동은 좀 힘들어 이런 분들은 실내에서라도 가볍게 걷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면은 변비나 통증도 예방되고 뇌 기능도 좋아진다는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해주면 좋다 그러네요. 이거 거실에서 하기 딱 좋죠. 허리로도 돌리고 무릎으로도 돌리고 어떤 분들은 목으로도 돌리시던데 목은 안 됩니다. 여러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 돌리고 요거 뭘까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은요? 네, 제니퍼 로페즈 Let's Get Loud 들었습니다. 운동할 때 신나는 곡 틀어놓고 하면 좋잖아요. 운동하는 노래 생각하면 저는 제니퍼 로페즈의 Let's Get Loud 잘 생각나거든요. 자, 여러분 정답은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훌라후프.
훌라후프였어요.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죠. 근데 이게 돌리면 장 기능 향상도 되고 혈액순환도 되고 신진대사도 촉진해서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 허리 근력 강화에도 도움되고요. 요거 일주일에 4, 5회씩 3, 40분 정도 적당하다고 하는데 다른 쪽을 돌리지 마시고 허리로 돌리세요. 엄청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진짜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게 지압봉처럼 돼갖고 그죠? 예. 돌리면서 또 지압도 되고 이거는 뭐 꽤 저도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통 안 했네요. 훌라후프 외에도 요즘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전 진짜 나의 짐처럼 방학날을 이렇게 운동기구 모아놓고 거울 큰 거 하나 탁 걸어두고 그렇게 해서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홈트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도 많이 생기고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내 자전거 물론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러닝머신도 기본이고. 근데 예전만큼 러닝머신을 집에서 타기보다 한 번씩 다 우리 거쳐봤잖아요. 러닝머신이 빨랫줄이 되는 그래서 그 외에 좀 소도구들을 이용한 그런 운동들을 요즘은 많이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떤 운동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결심했는데 결심한 만큼 안 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도 결심을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운동에 대한 필요성이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나 이건 딱 먹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그대로 실천하시길 바라요. 운동 부족하면 여러 가지 기능도 떨어지고 한다니까. 여러분 운동 화이팅! 저희가 정답자 당첨자는요 뽑아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사귀는 것도 아닌데 내 맘을 네가 받아준 건 아닌데 너무 좋은 걸 가슴이 뛰는 걸 너를 바라보기만 해도 난 바보처럼 자꾸만 뭐가 그리 좋은지 몰라 뭐가 그리 좋은지 몰라 널 떠올리면 이유도 없이 뭐가 그리도 좋은지 내게 무슨 마법을 건 거야 잠을 자서 지각을 해도 자꾸 만나기 싫은 사람을 봐도 너무 좋은 걸 웃음이 나는 걸 너를 떠올리기만 해도 난 희죽희죽 자꾸만 내게 무슨 마법을
동네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에코델타시티 중심에서 평강천 조망을 우미린답게 푸르지오답게, 생활도 교육도 한 걸음으로 우메린답게 푸르지오답게, 평면마저도 중대형으로 우미린답게 푸르지오답게.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 2월 오픈 예정. 문의 051-271-8860 우미건설 대우건설. 생생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소리를 나누는 기쁨 가나안 부천기에서 부천기, 하늘 위의 바다 부산 엑스더스카이 전망대 입장권, 부산 출발 괌 여행은 제주항공에서 항공권, 당일 생산 당일 판매 베이커리 카페 아덴 블랑제리에서 상품권, 기름기를 쫙 빼고 맛은 더한 웃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우리 가족 명품 피부지킴이 베베루나에서 3만원 화장품 상품권, 부산 경남 입주박람회 공식업체 커튼앤블라인드 전문 더 집안에서 상품권, 발에 확 꽂히는 편안함 튜브락에서 드리는 기능성 신발,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기는 색칠놀이 카페 소마 드로잉 카페 부산 서면점에서 이용권, 부산의 명물 더 이스틴 부산에서 대게 만찬 한우 만찬 외식 이용권, 맛있당 즐겁당 땅땅 치킨에서 치킨 상품권, 친구야 같이 먹자 피로회복과 숙취 해소를 동시에 명성 바이오에서 친구야 세트를, 싱싱하고 예쁜 꽃을 풍성하게 직접 키운 꽃을 배송해드려요 꽃잔치에서 생화 세트를, 남편도 욕심내는 순한 화장품 뷰티 브랜드 인세레오에서 화장품 3종 세트, 숯불맛 원조 고추장 바비큐 무반나 촌닭에서 치킨 상품권, 시니어 전문 브랜드 보필에서 목욕의자, 베이비시터 정리수납 전문기업 다솜 홈서비스에서 정리수납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연생물 인기 유튜버 에그박사팀이 국내 최초 단독 전시 에그박사팀의 연구실을 개최합니다. 에그박사팀의 소품으로 사진도 찍고 유튜버 체험도 하고 7개의 다양한 테마로 어린이 친구들을 초대하는데요. 연구실이 된 전시장 곳곳을 탐험하며 4번째 박사가 되어보시길 바래요. 2월 19일까지 KTN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에서 만나보세요. 네, 이 모든 선물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2부 끝곡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준비했습니다. 자, 3부로 갈까요?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home ground. 위협에 맞서서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상상도 못한 blackout 유혹은 깊고 진해. Too hot, too hot. 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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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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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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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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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see the new info. 적대적인 고난과 슬픔 널 덮아 변진화시켜. That's my novice, it's my novice. You lead, we follow. 감정들을 배운다.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ork it, work it, work it out. 건강할 수 없는 절망도 내 믿음을 깨지 못해. 더 아픈 시련들마저도 난 잡은 손 놓지 않을게. Beat drop, novice calling. 절대로
문화예술의 힘은 어디까지일까요? 사람을 담아낸 영상 한 편은 마음을 울리고 주옥 같은 명곡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아름다운 그림은 시공을 초월한 감동을 줍니다. 이런 문화예술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집니다. 단순한 감상을 넘어 마음을 위로하는 문화예술을 더욱 많이 접할 수 있게 K프렌즈가 모두의 마음을 담고 함께 건강한 미래로 나아갈 힘을 만들어갑니다. KNN 문화사랑 캠페인은 K프렌즈와 함께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연간 약 20조 원, 중형차 100만 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음식 문화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리운전의 대명사 1600-3333 트리콜 대리운전이 협찬하는 KNN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원용로 외곽 방향 대연에서 광안터널 쪽으로는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원동에서 수영터널 쪽으로 구간 속도 여전히 내려가 있고요. 관문대로 모라 방향 방음터널에서 백양터널 쪽으로는 다행히 오렌지차 없겠습니다. 그 밖에 동서로 도심 방향 감전에서 진양 쪽으로 여전히 지체 시간 길어지고 있고요. 또 반대 방향도 황령 나들목에서 옛 계급 요금소 쪽으로는 지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랫길도 진양교차로에서 진양 나들목 진입까지는 정체 남겨져 있고요. 현재 황령대로 따라서 황령터널에서 문전 사거리 지나는 데는 다행히 오렌지차 없겠습니다. 대리운전의 대명사 1600-3333 트리콜 대리운전이 협찬하는 KNN 교통정보 송영합니다. 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아침엔 꽃물을 드려요. 아침 10시 생생히 꽃물, 꽃 선물을 드리죠. 가족을 위한 화사한 꽃, 불타는 마음을 담은 사랑의 꽃, 영원한 우정의 꽃까지. 지금 예쁜 꽃이 한아름 필요한 이유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꽃을 한아름 배송해 드립니다. 아침 10시 꽃물 드리는 시간. 한 분을 선정해서 생화 세트를 택배로 배송해 드려요. 생화 세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 이유를 샵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화훼농장에서 직접 키운 꽃을 드리기 때문에 기념일에 딱 맞춰드리진 못하지만 싱싱하고 예쁜 꽃이 풍성하게 배송될 겁니다. 지금 녹음 중이어가지고 바로 읽어드리진 못하지만요. 저희가 바로 뽑아서 생화는 딱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 주셔야 되는 건 잊지 마세요. 샵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듯 내 곁을 지나가고 돌아서서 모른 척 하려 해도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개인가.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그댄 내 맘에 들어오면은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지 않아도 나비 따라 떠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네, 조덕배 조성모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아침에 꽃물을 드려요. 제가 지금 휴가를 가서 바로 여러분에게 누구께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못하지만 저희가 딱 또 연락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뽑아서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시작했고요. 먼저 광고. 2023 당신의 새 출발에 힘이 넘치도록 쉐보레가 준비한 1월 안정 스페셜 프로모션. 타호, 콜로라도, 트레버스 등 최대 400만 원 콤보 할부 할인 또는 300만 원 등록비 지원으로 새해 시작을 힘차게. 지금 전 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가득식이라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김치, 시원하고 아삭한 배추김치, 총각김치, 백김치, 갓김치, 국내산 김치, 참가득김치. 이게 대한민국 진짜 김치 아이가? 참말로 맛있는 참가득김치. 검색창에서 참가득김치를 치보세요. 자기야, 내가 좋나 김치가 좋나? 참가득김치 시키주는 네가 좋지. 참말로. 동네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우리 곁을 든든히 지키는 소상공인에게 감사합니다. 꿈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우리의 미래에게 아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버티고 있을 취약계층에도 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동행 프로젝트. KNN 지역경제 동행 캠페인은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퐁당 퐁당 넌 지금 내게 당장 당장 네 맘을 내게 던져 던져 I wanna fall in love with you 나도 내게로 퐁당 퐁당 결국 내게로 퐁당 퐁당 깊이 아래로 slow down slow down I wanna fall in love with you 가까이 1, 2, 3 더 가까이 가까이 1, 2, 3 더 가까워져라 다시 1, 2, 3 더 가까이 다가와 1, 2, 3 가까이 1, 2, 3 더 가까이 가까이 1, 2, 3 더 가까워져라 다시 1, 2, 3 더 가까이 다가와 1, 2, 3 가까이 1, 2, 3 더 가까이 가까이 1, 2, 3 더 가까워져라 다시 1, 2, 3 더 가까이 다가와 1, 2, 3 가까이 1, 2, 3 더 가까이 가까이 1, 2, 3 더 가까워져라 다시 1, 2, 3 더 가까이 다가와 1, 2, 3 입속 워터파크를 개장합니다. 100가지의 맛있는 찬이 올려져 있는 밥상처럼 맛있는 든든한 게스트 백찬희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백찬입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들의 침샘을 폭발시킬 입속 워터파크 개장을 하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녹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휴가를 갔거든요. 아, 예. 지금쯤 어디 계실까요? 글쎄요. 어쨌든 추운 겨울날 떠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주시면 그걸 바로바로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퀴즈 내면은 다 알아서 또 선물 드리니까 여러분 문자를 보내면서 우리 입속 워터파크를 개장합니다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네. 갔다 와서 확인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어디로 가요? 네,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준비한 부산 경남 전통시장 특집편. 지난주에 경남 전통시장 편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네. 오늘은 부산 전통시장 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부산 전통시장. 어디 좋아하세요? 부산 전통시장 하면은 저기지 범일동 쪽에 있는 거. 범일동? 네, 자유시장이랑. 네. 그쵸. 저는 네네. 그 깡통시장, 부평시장. 아, 부평시장. 그거는 이제 중구 쪽에 있는 중구 거. 쪽에. 네네네. 네네. 범일동은 어디죠? 그렇게 얘기하면 몰라. 시장 이름을 얘기하시면 딱 좋은데. 자유시장이랑요. 자유시장, 평화시장. 네네네. 그렇죠. 거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이게 갑자기 얘기하면 이제 이 버퍼링이 좀 걸리는 네네네. 시기라. 거기 시장들이 많잖아요. 평화시장, 자유시장 사이에 떡볶이집이 또 기가 막힙니다.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럼 그치 어느 집에서 서서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서서 먹어야 그 맛이 있잖아요. 네네. 이모님들도 엄청 친절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아유 며칠 전에 먹고 왔는데. 네. 시장 가면 꼭 나는 그 잡채 당면. 비빔당면. 비빔당면. 그거를 꼭 먹게 되더라. 그거 먹으려면 또 이렇게 부평시장 가면 그 쫙 앉아가지고 남포동 그 일대에 가면 또 그거 많이 팔죠. 네네네. 자, 부산에도 시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 시장 중에서 몇 개의 시장을 제가 아주 힘들게 골라봤습니다. 그렇게 많아서 고르기 더 힘들었겠다. 어디를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첫 번째 문제 풀면서 부산의 전통시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요. 네. 수영 팔도 시장으로 가볼게요. 이거 문제일까봐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문제일까봐? 문제 아니었구나. 수영 팔도 시장 진짜 유명하잖아요. 문제는 전혀 엉뚱한 문제예요. 그래요? 네, 이거 엄청 시장. 맛있는 거 많은 동네잖아요. 수영 팔도 시장이. 역사도 깊고 거기다가 먹거리도 많고 정말 너무 좋지. 진짜 잘 알잖아요. 전 거기 살았거든요. 그 근처에. 거기 근처에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시집 와가지고 여기서 맨날 이제 장을 봐가지고 요리를 하던 곳이 수영 팔도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 수영 팔도 시장 잘 머릿속에 떠올리시고요. 네. 문제 들어갑니다. 땡땡은 부산 및 인근 지역의 분식점이나 포장마차에서 파는 어묵꼬치 종류의 하나입니다. 어묵 곤약 등과 함께 삶아져서 어묵 국물 맛이 이렇게 살짝 배어 있고 네. 딱히
딱히 뭐 특별할 건 없지만 말랑말랑하고 쫄깃한 식감이 나름 별미인데요. 취향에 따라서는 간장을 콕 찍어 먹기도 하고 네? 떡볶이 소스를 발라 먹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하. 오늘 문제는 뭐 네. 시장에 가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벌써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네, 요걸로 시작. 아주 가볍게. 가볍게. 예.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원래 이거 좋아해요? 저는 충청도가 고향이잖아요. 네, 네. 서울에서 있었고 충청도에 있었고 충남에도 있었지만 이걸 파는 데를 못 봤어요. 부산에 와서 처음 이걸 저기다 넣어서 삶는다고 같이 이걸 사 먹는다고 한 개씩 너무 놀랐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부산에만 없어요. 있어요? 어묵만 있고 이건 없어요? 없어요. 어묵에 그냥 꽃게 넣어서 국물 내서 어묵이 막 꽂혀져 있는 거는 봤어도 여기는 신기하게 이것도 꽂혀져 있고 그다음에 곤약도 또 꽂아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네. 막 이렇게 떡볶이가 거의 이제 없어질 쯤 되면은 이거를 막 꺼내서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기하네. 아시겠죠 이제? 네, 힌트 자, 없어도.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이거 뭘까요? 올려주세요. 우리 아주버님은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신데 네.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그 노포동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서 꼭 이거를 드시고 알죠. 그렇게 생각나나 봐요. 서울에서는 잘 맛을 못 봐서 그런지. 이 지역 분들의 고향 음식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딱 가면 이제 따끈따끈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이 있으니까 어묵 국물 팍 먹는 요즘이지만 이 부산 경남 분들은 거기 가서 꼭 요걸 하나 찍어 먹어야 돼. 저는 사실 이걸 그다지 좋아하잖아요. 저는 어묵파거든요. 네네. 근데 애들은 나무젓가락 이거 딱 꽂아주면 애들이 이렇게 간장 찍어 먹는 재미에 애들이 잘 먹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팔도시장 이렇게 장 볼 때 보면요. 아직 매운 거 못 먹는 아장아장 걷는 애기들 있잖아요. 이걸 한 손에 쥐고서 먹으면서 시장 구경하더라고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이거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소스에 찍어 먹지 않으면 특별한 맛은 없는 것 같은데도 맛있어. 그게 그냥 있으면 그냥 이렇게 놓으면은 좀 이렇게 좀 딱딱할 수도 있잖아요. 떡 종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어묵 국물이 잘 배이라고 아주 잘게 썰어서 꽂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몰랐네. 그러니까 이게 길게 그냥 꽂아놨던 것을 아주 잘게 썰어서 먹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맛도 잘 배이라고. 그럼 어묵 국물이 짭조름하게 배 있어가지고 굳이 뭐 간장 안 찍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박지훈의 아무것도 몰라요였고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셨죠? 네. 물떡입니다. 물떡이 정답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추억의 음식이고 저에게는 처음에는 좀 생소했지만 지금은 나도 모르게 집게 되는 이 수영 팔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24시간 운영되는 떡볶이집 두 군데가 나란히 있어요. 24시간이에요, 거기는? 네, 24시간 운영을 하셔서 부럽다. 새벽에도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늦게까지 혹시라도 이렇게 살짝 한 잔 걸 드시고 계신 분들이 이 어묵 국물에 해장을 하고 들어가시기도 하고. 네, 정말 이색 풍경이죠. 아, 이거 진짜 좋네요. 저는 저희 동네 그 시장에 떡볶이집은 진짜 유명한데 본인 사장님께서 열고 싶을 때 여시는 좀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딱히 딱 정해진 시간이 없어서 너무 기대하고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정말 멋진 삶이다 싶지만 한 번씩 실망하게 되거든요. 꿈꾸는 삶이잖아요. 오늘 별로 일하고 싶지 않네. 관절이 일하지 말라네. 이러면 딱 쉬고. 근데 24시간 와 부럽다. 네, 그래서 저녁에는 할머님이 나오시고 가족이 함께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그 처음에는 24시인지도 몰랐어요. 떡볶이집이 그렇게 오래 한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나가다가 이때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간판을 보니까 24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 여기서 먹었어요. 그 물떡을. 시집 와서. 찬희 씨가 팔도시장 자랑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 그렇죠, 살 때. 그렇죠. 팔도시장 제가 베스트 3 먹거리를 또 이렇게 나름 뽑아봤는데. 그래요? 이렇게 음악 좀 주실 건가요? 그럴까요? 네. 자, 팔도시장에 가면 꼭 먹어야 될 먹거리 베스트 3. 첫 번째는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떡볶이 있고요. 떡볶이. 네, 이건 뭐 흔하고. 자, 두 번째. 칼국수입니다. 칼국수. 시장통 안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요. 아버님에 이어서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는 손칼국수 집이 있어요. 시장엔 칼국수집. 너무 넓지도 않아. 그런데 정말 깔끔하게. 정말 맛깔스럽게 이렇게 칼국수 하고 있고요. 뜨끈뜨끈. 자, 꺾어서 시장 끝으로 들어갑니다. 끝으로 들어가면 명태 대가리 구이집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명태 이게 대가리 뭐라고 해야 돼? 명태 대가리 맞죠? 네. 그 먹을 게 많이 없어요. 부침가루를 살짝 묻혀가지고 그걸 튀겨내는데 참 그게 먹을 거는 많이 없는데 그 부침가루와 어우러진 이 명태 이렇게 볼살을 이렇게 좀 파먹는 그 재미. 양념이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양념 그냥 부침가루에 그냥 튀기는 거예요. 간장 소스 찍어 먹어요. 근데 요 집이요 오래된 노포거든요. 저녁에 좀 늦게 문을 열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늦게는 아니다. 그래도 오후쯤에 여시는데 뭐 가오리 무침이나 그것 말고도 뭐 파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먹거리들이 아주 소박한 아주 맛있어요. 엄마 손맛. 떡볶이 칼국수 이건 뭐 그래 시장이니까 했는데 명태 대가리 구이는 제가 처음 봅니다.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 정말 여기 명태 구이를 이게 통으로다가 튀겨내는 그게 이제 부침가루에 딱 튀겨지면 뭘 튀겨도 튀김가루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간장 찍어 먹는 그 맛이 막걸리랑도 정말 환상 조합이에요. 자, 팔도시장 먹거리 베스트 3였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로 가볼까 합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요. 연산동의 연동 골목시장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 골목시장. 네. 연동 골목시장. 여기 40여 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밀착형 골목시장이고요. 네. 가격도 착해요. 그런데 품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역민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장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연동 골목시장에 가면요. 오랜 전통의 송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송칼국수는 이렇게 추운 날 장 보러 가서 먹기 아주 그냥 딱 좋은 메뉴인데요. 한 TV 프로그램에 가격 파괴편에 소개될 정도로 가성비가 최고인 송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이 집의 칼국수 한 그릇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입니까? 네. 2023년 현재 칼국수 가격. 자, 연동 골목시장에 있는 칼국수집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이거 주간식으로 낼 거죠? 네, 주간식입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객관식으로 하면 너무 쉬워질 것 같아서 내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 먹은 칼국수 한 그릇에 그냥 일반 송칼국수는 한 6,000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닭칼국수 뭐 이렇게 되면 뭐 8,000원, 7,000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장의 송칼국수집 가격 파괴집이었습니다. 방송에 나올 때 작년만 해도요.
작년 재작년 쯤에 3,500원 정도 했어요. 조금 올랐습니다. 얼마일까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올려주세요. It's not a festival 엄밀히 따지면 세기말 이건 신의 계시야 조명길이 확 맞춰 게릴라 yeah. 아슬아슬한 sway We're gonna make you scream 대화들 생각 집어쳐 힙스업 팝스업 모두가 extract yeah, 울림통에 땅덩이 같은 동해 인간 코스튬 벗고 바로 좀비 물 찍어 액션 끄는 소리 후끈거리지 마침내 끝난 year 360도 불똥이 튀어 책가루 날려 player Republic of Korea 여긴 내 알고리즘의 정점 Who cares 전부 한 패거리야 소동이 벌어졌고 즐겨 우린 괴짜 Oh yeah Oh yeah 다 됐고 즐겨 우린 괴짜 Oh yeah Oh yeah Oh yeah 다 됐고 즐겨 우린 괴짜 야리 소리 타네 모두 제도 제도 공부하게 Every moment party 터지는 밤바래 줄줄이 마탱이 가네 즐겨 우린 괴짜 즐겨 우린 괴짜 동네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50초 건강 정보입니다. 불편한 어깨 탓에 옷을 입는 것도 불편하고 돌아눕기도 힘들다는 직장인. 쉬면 좋아질까 싶었지만 점점 더 뻣뻣해지는 어깨 때문에 이제 머리 감는 것도 고생스럽습니다. 원인은 오십견인데요. 50대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지만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어깨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엉겨붙는 질환으로 20대에서 80대까지 누구든 올 수 있는데요. 대개는 주사치료, 도수치료로 호전이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십견, 치료를 미루면 미룰수록 어깨는 더 심하게 굽고 치료도 힘들어집니다. 허용민 정형외과 전문입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쉼과 휴식이 있는 자연이 최첨단의 기술을 가진 도시와 서로 공존하는 미래를 과거 선조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발 더 발전한 내일을 열어갈 미래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당신이 바라는 미래는 어떤 곳인가요? 인류가 함께 성취할 놀라운 가능성 2030년 부산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KNN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캠페인은 신세계 센텀시티와 함께합니다. 마스크 오브제, 방역수칙과 함께한 선거와 수능,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그리고 위드 코로나. 누군가는 할 수 없을 거라 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은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직은 불투명한 내일이지만 서로를 믿는다면 더 밝은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과 가족을 배려하는 코로나 시대의 당신. 당신이 있기에 더 나은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응원합니다. 부산 99.9, 기장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00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 FM입니다. 꽃다발까지 1533-7777 꽃프로. 꽃배달도 이제 프로에게 1533-7777 프로들의 꽃배달 꽃프로에서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입속 워터파크를 개장합니다. 자, 오늘은 부산 전통시장 편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노래 나가고 광고 나가면서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너무 답답해 하셨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범일동 그 시장 이건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부산시 시장인데 나 부전시장이랑 헷갈려가지고 그래갖고 부산시 시장 까먹고 평화시장 자유시장만 얘기했네요. 여기서 백찬이는 뭐 평화시장밖에 얘기해. 최근 갔다 온 시장들만 얘기하고. 제가 길치인 데다가 좀 그래가지고 시장 갑자기 시장을 물어보니까 알던 시장도 까먹었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연동 골목시장. 연동 골목시장은 연산동 그 홈땡땡 거기 근처거든요. 그래요. 네, 연산동도 넓으니까. 네, 연산도 넓으니까 옛날 PSB 앞 아니고요. 길치 둘이 방송하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PSB 앞에 그 연산동 그 시장 진짜 우리 추억이 많거든요. 근데 시장 이름은 몰라. 그냥 시장이었어가지고. 근데 딱 그 길을 건너서 옛날 PSB 앞에 길을 건너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정말 칼국수집 국수 너무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서 항상 밥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칼국수 집에서 짜장면도 같이 했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튀김집도 맛있고. 사장님 건강하시죠? 자, 우리는 근데 연동 골목시장으로 갑니다. 정답이 뭐예요? 그 정답은요. 4,000원이에요. 4,000원. 4,000원. 야, 요즘은 칼국수도 뭐 가격이 많이 비싸졌어요. 비싼 데는 10,000원까지도 하던데. 그 제가 2022년 작년 초에 갔을 때만 해도 3,500원이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싸요? 사장님 이렇게 뭐가 남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냥 입에 풀칠하고 살기만 하면 되지. 나는 그냥 사람들 와서 맛있게 먹어주는 게 좋다. 너무 편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와 나도 저런 분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면서 4,000원으로다가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국수 한 그릇에 송칼국수가 4,000원? 와. 5,000원 들고 어디 나가면 뭐 사 먹기 힘든 시기에 정말 감사한 식당이죠. 네. 연동 골목시장의 먹거리 베스트는 뭡니까? 연동 골목시장 하면요. 음악도 쫙 깔아주세요. 여기 가면요 여러분. 점심에 가면 못 먹고 옵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일찍 가셔야 먹을 수 있는 순대. 그래 시장 하면 순대지. 요거 줄 서서 먹어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늦게 가면은 완판돼가지고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순대.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송칼국수집 꼭 한번 가보셔야 되고요. 다음은요. 이 신우이랑 올케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식당도 되면서 반찬 가게도 돼. 반찬도 사올 수 있고요. 전도 있고 튀김도 있는데 그 안에서 청국장 두루치기 점심 뭐 이렇게 특선을 먹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자, 여러분 장 보러 가실 거죠? 명절 장 보러 가실 때 연동 골목시장 가시면 이런 걸로다가 허기 쫙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먹거리가 굉장히 많고 아주 깔끔하고 친절한 시장입니다. 자, 연동 골목시장 먹거리 베스트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퀴즈는 어느 시장으로 가나요? 마지막 퀴즈는요. 이 많은 시장 중에 대체 어디를 가야 돼? 부평시장으로 가야 되나? 아니야, 구포시장으로 갈까? 구포시장도 먹을 게 많은데 이러다가 고민하다가 설 장 보실 때 많이 가실 것 같은 동네 시장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네 시장 진짜 사이즈가 크죠? 크죠. 동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동네? 파전. 그렇지. 파전이지. 그냥 동네 하면 동네 파전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동네에 가면 동네 시장에 가면 파전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분식집이 있어요. 동네 시장이에요? 네. 여러분 모르는데? 세 번째 퀴즈 나가니까 귀 쫑긋 세우세요. 자, 떡볶이, 김밥, 어묵, 만두 이 비주얼만 봐도 가던 걸음을 탁 멈추게 되는 분식집이 있는데요. 이 분식집에 사람들을 줄 서게 하는 또 다른 메뉴가 있습니다. 밀가루, 찹쌀로 반죽을 하여서요. 밀가루나 찹쌀가루로 반죽을 해서 그 안에 설탕을 넣고 납작하게 눌러 구운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분식집에 참 쉬운 건데 이렇게 풀면 어려워. 그렇죠? 자, 힌트는요. 왁자지껄 떠들어 시끄러울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땡땡집에 불난 것 같다.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쉬워졌네요. 여러분 정답 올려주세요.
자, 이제 우리 동네 시장으로 왔습니다. 동네 파전 먼저 생각나고. 근데 이 시장에는 더 유명한 분식집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시장에 가면 분식집 유명하죠. 아주 많죠. 분식집도 많고 뭐 칼국수집도 많고. 많지. 네. 근데 이 계절에 이게 딱 어울리거든. 예. 아, 이거 먹어줘야지. 여기에 또 이렇게 씨앗들, 견과류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죠. 우리 얼마 전에 이거 이제 윤미 씨 코너에서 스토리 퀴즈 할 때 한번 풀었었거든요. 네.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불렸대요. 오, 그래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땡땡집에 불난 것 같다. 그냥 이 까만 그 스윗한 것이 그냥 아주 뜨거워서 어렸을 때 제가 가던 그 이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 이렇게 꿀에 확 딱 뒤었을 때 그때 아파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러고서 이제 뭔가 목이 꽉 막히잖아요. 그때 어묵 국물 한 환상의 조합이죠. 단짠.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요즘은 이게 그 마가린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완전 튀기듯이. 또 기름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충청도에 그 청주에 가면요 쫄쫄이 이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완전 기름에 튀겨요. 넓고 크게. 근데 엄청 딱딱해져요. 추울 때 조금만 지나면. 근데 정말 따끈할 그때 먹으면 너무 쫄깃해. 너무 쫄깃하고 바삭하고. 아, 그거 먹고 싶네. 요즘은 이거 컵에다 이렇게 딱 넣어주잖아요. 종이컵에다가.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종이에다 주거나 그러면은 그거 막 묻어가지고 옆에 그거를 또 갈가가지고 앞니로다가 뜯어서 종이도 먹은 적 있어요. 사실. 어릴 때 생각난다. 어쩌면 좋아 모두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Oh no, please leave me alone. All the boys be loving me, girls be hating me. They will never stop, cause they know I'm so hot. So hot. 난 너무 예뻐요. So fine. 난 너무 매력있어. So cool. 난 너무 멋져. So hot. 네, So Hot 원더걸스의 노래 띄워드렸고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바로 호떡입니다. 호떡.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호떡이 그 붕어빵보다는 파는 곳이 적어가지고 찾아다녀서 먹어야 돼서 한번 생각나는데 없으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어릴 때요. 이게 버스 터미널 앞에 꼭 분식집들이 이렇게 줄이 서서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희 시골이 너무 완전 시골이라 진짜 슈퍼도 없었거든요. 그럼 읍내 한번 나갈 때 그 터미널 앞에 분식집에서 할머니가 이제 번데기 200원어치 아니면 조금 돈 있을 때 500원어치 사주시고 호떡 하나 사주시고 그러고 이제 그 국물 진짜 호떡은 한 개 먹는데 국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릴 때 많이 할머니 따라 읍내 나가면 그 추억이 있어요. 맞아요. 아우 그 분식집의 냄새는 진짜 떡볶이 냄새 나지, 어묵 국물 냄새 나지, 거기에다가 이 호떡 냄새까지 기름 그냥 기름 냄새 그거 못 참죠. 그러니까요. 가다 멈춰야지. 호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이 동네 시장에 가면요 또 이렇게 먹을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아, 그래요? 동네 시장 또 먹거리 베스트 가나요? 여기가 이제 또 유명한 게 또 칼국수가 어느 시장이든 유명하지만 여기는 또 그냥 칼국수 아니고 비빔 칼국수가 또 오, 비빔 칼국수 맛있더라. 둘이 가면 그냥 칼국수 하나 비빔 칼국수 그렇지, 그렇게 시켜야지. 네, 비빔 칼국수도 잘하는 집이 잘해. 이게 면이 굵은데 거기에 비벼진 게 그냥 비빔 국수랑 맛이 또 확 달라요. 다르죠. 거기다가 이 양념장이 얼마나 잘 배어 있냐. 양념장의 이 찰기. 그리고 그게 이제 얼마나 잘 비벼지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혼자 갔을 때 너무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짜장면 짬뽕보다 더 고민이에요. 이게 두 개 다 먹어야지. 두 개 다 시켜놓지 뭐. 조금 남기더라도. 혼자 가서 그건 조금 부끄럽잖아. 근데 여기 가면요. 일단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다른 데서 칼국수 많이 먹으니까 여기 가면 비빔 한번 드셔보세요. 동네 시장 갔을 때는 비빔 한번 먹어보고 또 칼국수만큼이나 인기 많은 게 따끈한 수제비 아니겠습니까? 수제비.
수제비도 요즘 파는 데가 잘 없다? 잘 없어요. 오, 잘 없어요. 그걸 또 이 시판 수제비를 넣으면 또 그 맛이 안 나니까 직접 떠야 되니까 요런 거 시장 가면 직접 떠서 이렇게 끓여주시는 그 맛인데 센터에서 찾기 힘들어요. 쉽지 않죠. 요게 이제 또 요 수제비도 있지만 요 찹쌀 새알 수제비가 또 있대요. 찹쌀 새알 수제비요? 팥에 들어가는 이게 동그랗게 하는 그 모양 있잖아요. 옹심이고 네. 그 새알을 넣어가지고 찹쌀 새알 수제비를 끓이는데 뭐 감자 수제비랑 뭘 먹느냐는 뭐 취향껏. 아, 감자 수제비도 맛있죠. 취향껏. 요거 좀 한번 드셔보셔야 네네. 되고. 그리고 또 시장 가면 또 요것도 못 참죠. 뭐요? 여기에 유명한 데가 있대요. 어디? 통닭. 시장 가면 또 그 가마솥에 그냥 닭을 쫙 튀겨내는 그런 거. 시장에 유명한 집들이 한 군데씩 있죠. 있죠. 동네 시장도 유명하구나. 그리고 또 이 5일장마다도 유명한 집이 있는 것처럼 맞아. 시장마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동네 시장에 가면은 또 그 지역 분들이 굉장히 사랑을 하시는 요 집이 있대요. 그런 데는 바로 거기서 먹는다? 아, 먹어야지. 양념 후라이드 우리 뭐 반반 해가지고 치킨 배달 시켜 먹잖아요. 이런 데는 가가지고 바로 거기서 가서 먹어야 돼. 양배추 이렇게 샐러드, 양배추 샐러드 마요네즈고 소스 착 해가지고 나온 거 그거 먹어가면서. 동네 시장이 유명하구나. 우리 보통 이런 곳은 사실은 체인을 안 내서 더 좋아요. 가서만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만 먹을 수 있는 요 매력. 그리고 그 체인 치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맛이 있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후라이드도 다르고 양념 맛도 좀 다르고. 네네. 아하. 동네 시장 가야 됩니다. 네, 동네 시장 베스트는 비빔 칼국수였고 그 다음에 뭐요? 수제비였고 통닭이었습니다. 네. 동네 시장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거 시장 얘기하니까 끊이지 않고 더 많은 시장들 생각나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무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원한다면 내가 돼. 너도 가. Did you wanna twist by no? 한간 You got me 지적하지 마. 설레는 거 많잖아. 왜 나 혼란스러워. 이러는 나도 누구보다 더 이럴 땐 너를 찾아갔지만 이 고민만큼은 내가 말할 수 없어. 어제부터 그랬나요. 살짝 설렜어 난. 살짝 설렜어 난. 나나나나나
네,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였고요. 시간 좀 남으면 이건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 했던 데가 부평시장이잖아요, 찬희 씨. 네, 제가 부평시장 너무 좋아하거든요.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부평시장 얘기 조금 하자고요. 부평시장에 뭐 비빔당면도 있고 다양한 분식점도 있고 또 어묵도 그렇게 많잖아요. 많죠. 반찬도 많고. 일단 부평시장은 중구에 남포동 국제시장 거기입니다. 네네네. 네. 자, 그 근처에 가면요, 여러분 돼지갈비를 양념을 해서 숙성을 해요. 숙성을 한다. 그래서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후라이드처럼 튀겨냅니다. 아, 양념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후라이드로 튀겨요? 네. 그건 뭐지? 튀기면 뭐든 맛있는데 와. 돼지갈비 후라이드라는 이런 신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거냐면 새로운 요리는 우리 함께 맛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지금 이야기 들었다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네. 줄 서야 될 것 같으니까. 아, 요런 게 있다. 아, 이건 어떤 맛일까? 한번 궁금해하면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부평시장에는 뭐라고? 돼지갈비 후라이드. 이것까지. 신메뉴. 근데 정말 시장에 가면 괜히 기분 좋아지는 거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설레요. 그리고 왜 백화점에 가면 별로 말 안 시키고 싶은데 시장 가면 괜히 얘기하고 어머니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거. 그 뭐지? 그 편안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꼭 있는 것 같아요. 그 골목에 들어서면 상인분들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주고받게 돼.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오늘 뭐가 맛있어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좀 깎아줘봐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게 되고 너스레도 떨게 되고. 오늘 안 되겠다. 우리 떠나야겠다 시장으로. 잠시만요, 여러분. 광고 갔다 올게요. 동네 아시아드 어반 미남역 7번 출구 바로 앞 주거, 교통, 문화, 쇼핑, 교육의 우수한 입지를 갖춘 원스톱 생활 인프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조합원 모집 부산 934-7878 온천동 미남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023 당신의 새 출발에 힘이 넘치도록 쉐보레가 준비한 1월 한정 스페셜 프로모션. 타호, 콜로라도, 트레버스 등 최대 400만 원 콤보 할부 할인 또는 300만 원 등록비 지원으로 새해 시작을 힘차게. 지금 전 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전통시장 슉 돌았는데 진짜 얼마 못 돌았다. 아직도 많아요. 아직 너무 많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 설은요 꼭 전통시장에서 장 보시면서 맛있는 먹거리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배부르게 먹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우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내일 뵐게요. Will J Gentleman. Gentleman, baby, can I be your gentleman? Baby, can I be your gentleman? Won't say I'm beautiful, rather show you every day. The only thing I would change about you is your last name. Box of chocolates and flowers, I aim to please you. Never tell a lie unless I wanna surprise you. Even if I'm living in the wrong time, I do it like this.